홍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마음 불편한 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라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서 캄보디아로 간 사람들이 주로 20, 3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취업 사기죠. 캄보디아 가서 온라인 스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이 범죄에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인 330명이 납치, 감금, 실종 사태로 보고되었고 이 중 80여 명은 지금까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된 계기가 2025년 8월 8일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보코르산 인근서 납치 가혹행위 후에 살해된 시체가 발견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고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합니다. 우선 이렇게 문제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이게 대사관이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 통해 있을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은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나라에 즐기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지 않나. 통해 있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동남아 각국에 지금 있는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이 나라에 펼쳐져 있는 중국인 중심으로 한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청년들을 꼬드겨 가지고 보이스피싱하고 그다음에 금융사기 이런 데 동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아마 마약 관련도 있을 겁니다. 마약 관련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옳으냐. 지금 우리나라 해외 교민이 한 700만 정도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이 세계에 널리 퍼져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듯이 이 해외 교민만으로도 700만이 넘습니다. 지금. 해외 동포청도 해외 교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해외 동포청에서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동남아 주재하는 그 대사관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것도 참 알 수 없네요. 원래 이게 해외 교민이 700만이 되면 제외 동포청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이 자국 정부에서 전부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컨대 국정원의 2차장 산하에 국제범죄조직 정보수집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 법을 보면 국제조직범죄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말만 이게 국제범죄조직 정보수집하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기도 해요. 95년도 안기부 파견을 가보니까 그때 러시아 극동 마피아가 부산 등지로 많이 왔죠. 많이 와가지고 권총도 그 당시에 밀수를 한 게 한 10만 정을 밀수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 매춘, 마약 이게 블라디보스토크를 근거지로 해서 참 많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 부두에서 러시아 마피아하고 총격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범죄조직 이걸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안기부 부원들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어요.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러시아 FSB라고 하죠. 연방보안국에 그는 대부분 간부들이 그 현역 군인들입니다. 러시아는 별 2개를 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하고 그 당시에 3박 4일 동안 회의를 해서 합의를 봤어요. 러시아 극동 마피아가 뜨면 FSB에서 한국 안기부에 미리 이 사람들 신원하고 이걸 한국에 미리 통보해주고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기부 요원들이 미행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데는 이미 예약된 호텔에 도청장치를 감청장치를 다 설치해 놓고 이 사람들이 활동 그리고 국내 접촉하는 인물 이걸 전부 파악을 해서 마피아 관련된 그런 정보 수집을 해서 증거까지 수집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주고 해서 그때 아마 마피아 대책 세우면서 FSB와 협약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단지 이제 회의 목적으로 갔다가 현장에 가서 한국 안기부하고 그 다음에 FSB하고 권력의 부장을 대리해서 내가 그 당시에 그 위임도 받지 않았지만은 하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협약서를 맺고 왔는데 맺고 와서 그 다음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까지 아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 극동 마피아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그 당시 한 70만 됐는데 마피아 조직이 8개입니다. 그래서 그 마피아 조직 차단하는데 참 큰 역할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난 뒤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블라디보스톡이 원래 그게 대북 정보 수집 창구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국제 조직범죄 러시아 마피아 침투 경로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람에 안기부 최덕근 총영사가 최덕근이죠 아마 피살이 됐어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피살된 사건이.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측에 피살됐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마피아 대책반이나 또는 마약 조직들한테 피살된 게 아닌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그때 최덕근 형사. 그래서 국제범죄조직 정보 수집 기능을 지금 국정원에서 강화를 해야 된다. 안기부를 1년에 수십 조씩 예산 줘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운영을 해본들 그건 뭐합니까? 이런 데 써야죠. 그래서 안기부의 국제범죄조직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고 경찰 파견관을 좀 활성화하고 한국인 범죄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이런 나라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조수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국가 간의 유대를 좀 강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나 해외 국정감사를 나가보면 그 해외 대사관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현지에서 생활을 즐기는데 역점을 두지 교민 보호 활동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그래서 이제 나라도 그만큼 커지고 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에 있으니까 주재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캄보디아가 미온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캄보디아 ODA를 끊어버리십시오. 그거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그러지 않습니까? 범죄도시에 마동석이 나오는 그 영화라든지 최민식 씨가 나온 카지노 그 영화 보면 동남아 범죄 조직하고 한국인들하고 얽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교민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이미 그게 공지의 사실로 되어버렸는데 정부에서 좀 더 경찰청이나 국정원 파견관을 제대로 선발하고 또 무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좀 선발하십시오. 문관 같은 사람 선발하지 말고 그리고 이 나라에 가는 외교관들은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대책을 갖춰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